하락이 왔어요. 계속 불장이어서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슬퍼요. 저도 꽉 물렸는데 이렇게 물릴 때, 그죠? 물릴 때 꼬리 잡기를 할 수 있고 그 좀 아리까리한 순간에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데 그거를 못 참고 찍찍병이 걸려가지고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럴 때마다 5번 김5번 꼬리 잡기.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세연 아이오님한테 그걸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 윤세연 아이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연입니다. 계속 MBTI 극T시라고 극F예요. 저 극F고 그리고 신랑이 극T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 일을 하는 거 처음에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사람이랑 섞이지 말라고 F여가지고 오늘 이런 분위기 사실 저는 그냥 먹고 놀아야 돼요. 막 다 울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뭐 잘 못하는 약간 성향? 막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랑 이렇게 섞이는 거를 신랑이 보면 극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채원아 왜 울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 네 일 아니야. 나와. 그 사람 인생에서 좀 나와. 막 애들이 뭐 이렇게 싸워요. 싸우고 나면은 울어요. 제가 또 왜 울어? 제가 이렇게 해갖고 맞아가지고 막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네 아들은 너보다 강해. 그렇지. 그래서 그 T와 F가 살 때 진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감정이 저렇게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성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너무 감성적이면 그 자식한테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제 감정을 너무 투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저도 약간의 T의 감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EX를 만나고 극 F이기도 하지만 극 P이기도 해요. 무계획형. 그냥 분위기 맞고 막 즐겁고 그냥 사는 스타일 계획 없이. 근데 트레이딩을 계획 없이 하게 되면 트레이딩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극피여서 무계획형이지만 트레이딩은 저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EX를 만나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좀 삶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오늘은 즐거워, 오늘은 흥겨워, 그럼 롱쇼 막 처음에 이랬어요. 그랬더니 마구 물려. 오늘 신랑이랑 한잔하면서 야 너 신랑도 거래를 하거든요. 구독해서 신랑이랑 막 뭐 잡았어? 뭐 잡았어? 아 신랑. 이제 맥주 한잔 신랑. 그러면 포지션 잡고 정리하고 막 이러다가 물려. 막 이렇게 하다가 아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보면서 계획을 굉장히 조금씩 세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법이 삶에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제 삶에도 이제 계획형 인간으로 살짝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많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레버리지 안 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쓰고 싶으면 쓰세요. 레버리지 10 써도 되고 20 써도 되고 쓰셔도 돼요. 그냥 내 거 아닌 빠른 거니까. 청산이니까. 네, 그냥 괜찮아요. 그냥 내일 그 돈 안 만나면 되지 뭘. 근데 농담처럼 얘기해 드렸지만 레버리지 10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레버리지 10을 쓰려면 시드 분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2, 1, 10, 뭐 3 다 쓰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 다 3을 썼어. 근데 시드를 몽창 다 넣고 몽창 다 넣고 숏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도 낮게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제 트레이딩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드 분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드 분배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느냐? 많이 아파야 돼요. 날려도 보고 그 다음에 물려도 보고 이게 아파서 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저도 초보자 때 여러분 50% 빼놓고요. 뭐 시켜준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아프지 않으면 그걸 어겨요. 그거를 한 번 어기고
한 번 어겼는데 수익이 좋은 거예요. 그럼 두 번 어겨요. 수익이 괜찮아요. 세 번 어겨요. 몽창 날아가요. 그래서 시드 분배는 저는 좀 철칙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좀 요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썼는데, $10,000 기준이에요. 내가 $10,000 그리고 현물 기준, 원화 기준, 1,000,000원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초보자 때는 아이솔레이티드로 했어요. 선물은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가 있는데 초보자 때는 저는 다 아이솔레이티드로 했어요. 왜냐? 아직은 나한테 확신이 없어서 딱 내가 증권금으로 건 $100, $200만 날릴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지키려는 매매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크로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 매매에 확신이 없으시고 1년이 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아이솔레이티드를 추천을 드리고, 크로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시드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도를 그럼 얼마큼 남겨놔야지 많이 남겨놓냐? 지금 보시면 $10,000 기준으로 저는 1차 $500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조금 들어간 거죠. 근데 1차 진입, 2차 진입까지는 굉장히 진입이 될 법한 금액의 지지선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00가 포지션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500면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크로스를 하지 않고 크로스를 설정하는데 내가 반 정도 시드 투입이 된다. 이거는 날아가요. 내 올 시드가. 그래서 크로스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최하 20%, 시드의 20%, 10%, 20%만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시드 분배를 하게 된 근거는 괜찮아요. 평소 때 막 $10,000 중에 $5,000 정도 1차 이제 1, 2차 해가지고 $5,000 들어가고 수익 보면 되게 빨리 막 수익이 나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 빔 왔죠? 윤석열 빔. 그런 거는 아무도 대처를 못해요. 정말 아무도 못하고, 그때도 저는 크로스로 진입을 한 상태였고, 빔이 엄청 이렇게 쏘더라도 전혀 청산이랑 관여가 없어요. 저는 이미 얘가 10% 정도만 들어갔기 때문에, 10%의 진입이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가 나도 저는 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드 분배를 하는 이유가 사실 너무 안전한 시드 분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성큼성큼 시드를 모아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트레이딩도 하고 파트너분들이랑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키는 매매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당장 1억 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날아가는 매매법,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내 거 지키는 매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에선 저렇게 10분의 1 정도 들어가고, 포지션은 테스트하는 거 아니면 2개 이상을 잡지 않아요. 2개 이상 잡게 되면 일단 심리전에서 밀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가 안 밀려야 되는데, 내가 주저 나 떨려 이러면 무조건 문제 있는 트레이딩이에요. 나 그래? 잡아가. 나 그래 어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되는 트레이딩이 가장 계획된 트레이딩이다. 저는 조금 제가 이제 권재원 아이오님 팀 이제 이렇게 스터디할 때, 아니 윤재원 아이오님 막 청산가가 다 가요. 괜찮아요? 네, 저는 나 잡아봐 막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시드 분배를 이렇게 안 하면 저는 어떻겠어요? 나 잡아봐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손 떨리는 거래를 이미 초보일 때 깜짝 놀래봤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원치 않고, 파트너분들이 떨려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통 두 포지션 정도 잡고, 현물은 청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물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드 분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로 보통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단타로 빨리,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초단타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상간의 수익을 내고 나오려는 트레이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이솔레이티드로 그냥 공격적으로 1차 매수만 가지고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500 정도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시드 분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드 분배를 하던
어떤 걸 하던 내 트레이딩 법이 중요해요. 내가 단타를 할지, 장타를 할지, 현물을 할지, 선물을 할지, 스마트 차트로 거래를 할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서 지켜야 될 부분은 1차 시드 분배, 그리고 2차는 매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초보자 때 와 리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갖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 너무 몰라. 저는 코인을 코자를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리플이 이렇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 많이 가는 거 그건가? 그날이 그날인가? 오늘인가? 막 이랬더니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리면 또 왔다 아닌가 봐. 이거 2번 겪었더니 리플이 보기도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막 방금 봤던 내 돈이 갑자기 물거품이 됐으니까 너무 슬펐는데, 그때 이제 고모님이, 그래서 내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본사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고모님이 팔지 않아서 겪은 고통이 팔아서 이제 겪은 고통보다는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팔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팔았어. 이 두 고통 중에 어떤 게 더 고통스럽거든? 안 판 게 더 고통스러워. 차라리 팔았을 때는 익절을 그나마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안 팔았을 때 고통과 팔았을 때 고통. 내가 팔았더니 이렇게 날아갔어. 너무 속상해. 이거보다 내가 그래도 익절을 어느 정도 챙겼고, 그리고 그래도 날아갔구나. 이게 덜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어요. 안 팔았더니 이렇게 간 거는 하염없이 아파요. 그래서 익절이 답이다라고 저는 이제 초보자 때 이미 너무 딱 결정을 지어놓은 상태여서 저는 예약 매도는 필수예요. 포지션을 잡았어. 예약 매도. 근데 날아가니까 너무 자꾸 억울해. 그래서 50%는 무조건 예약 매도를 하는데, 어디? 정고점에 그냥 저는 캔들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바로 직전에 고점에다가 50%를 그냥 매도해요. 거기 정도는 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정고점에 저는 기본적으로 50% 매도를 하고, 그 다음 50%는 조금 들고 가보다가 갈 힘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편이고, 손절 어렵죠. 이제 3번이 추세 전환 손절인데, 손절 진짜 안 하는 케이스예요. 왜냐면 안전하게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10원도 손해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었어가지고 손절을 굉장히 안 해서 보름도 거래를 못 해보기도 하고, 물려 있으니까 대응을 계속 하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나와, 막 수익 보고 나와.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의미를 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 손절을 보고 싶지가 않아. 빨간 줄 보고 싶지 않고 막 이랬는데, 여러 가지 계산을 늘 해보면서 손절하는 게 더 시드가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었어? 그러면 손절치고 바로 다른 포지션을 바로 잡는 것도 실력이에요. 근데 내가 썽질나서 가는 것 같아. 자르고 또 가는 것 같아. 자르고, 요런 썽질내는 트레이딩은 안 되고, 정확하게 추세가 변화가 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거는 이제 반대 캔들 시그널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최고점, 최저점 이런 것들을 뚫었을 때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어. 근데 얘가 최근에 저점으로 갔다. 그거는 추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절, 나만의 손절법을 무조건 지키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둬야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의 내 기본 원칙을 가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김 5번을 거래를 하게 돼요. 김 5번이 뭐냐면, 김은희 스폰서님이 이제 5번, 예전에 프로 버전에서 이렇게 5번 기능 지지와 저항이 되죠. 요 지지와 저항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하방 추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리플도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가지고 있는데, 기부번이 좀 가장 잘 먹히는 거는 추세선이 상방인 거를 선택했을 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일 때는 상방에서 숏 잡는 거, 상방 라인에서 셀 1, 셀 2 여기에다가 숏 진입을 하는 게 좋은데, 숏을 가장 어려워해요. 초보이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입문하신 선물을 입문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앞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걷는 게 어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롱의 반대가 숏인데, 그게 이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르치게 돼요. 초보이신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제 어떠셨어요? 저는 리플 이렇게 보시면 리플 저는 어저께 여기에서 슛 잡고 롱 잡았어요. 이게 제일 드라마틱한 그치? 네. 근데 요거는 운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시그널대로 들어간 건 맞아요. 저는 어차피 시그널대로 하려는 법이 이제 조금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대로 S2에 RSR S여서 이제 숏 진입을 했고 어저께 숏 진입한 타이밍은 요 타이밍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추세가 얘가 양봉이 탁 떴고 음봉으로 전환을 이렇게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캔들 시그널까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숏 진입을 준비해서 숏을 들어갔고 이때 들어갔고 포지션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조금 내려갈 거라는 비트가 조금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빠지는데 잠이 들었어요. 어저께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운이에요. 사실 제 성향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숏 진입을 했죠. 그럼 저는 입절 타이밍 여기예요. 요선 요 타이밍에 이제 입절 전저점 여기가 저의 입절 구간입니다. 본래는 이렇게 되는데 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고마워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해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감사해 이렇게 했다가 감사했다가 얘가 리플은 특징이 있죠. 강한 음봉과 강한 양봉은 조금 말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익이 나고 있었고 봤을 때 요렇게 여기를 뚫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빔손대 있죠. 요 빔손대를 얘가 꼭 와요. 또 오세요. 말리는 것 같지만 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 1차 입절을 했고 여기서 입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 요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롱진입을 이게 꼬리 잡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런 꼬리들 있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지지가 저항이 돼요. 지지랑 조금 이따 다른 것도 보여드릴 건데 지지랑 저항이 되는데 요런 꼬리들에다가 저희가 긋게 되는데 그게 5번 SR이에요. 요렇게 제가 그냥 그었죠. 그냥 꼬리를 그었는데 요렇게 SR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트가 좀 흘러내리는 비트가 S2야. 그리고 추세가 비트가 요렇게 추세선이 요렇게 돼. 그러면은 바이 원은 패스 하셔도 좋아요. 근데 놓고 가면 어떻게 해? 나 놓고 가는 게 제일 약올라 이러신 분들은 바이 원에다가 시드의 10분의 1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일단 정찰병원으로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바이 2, 바이 3, 바이 4 예를 들어서 요렇게 시드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좋은 이유가 저희가 아까 저는 시드 분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초보자가 시드 분배할 수 없어요. 초보자가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야 되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게 기본인데 앞으로 그걸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게 요 바이 1, 2, 3 5번이에요. 나는 시드 분배 잘 못하겠어. 근데 난 100만 원인데 50%는 거래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50%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이 5번 그러니까 5번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떨어진 것 같아. 요렇게 사서 시드 분배를 요렇게 하시게 돼요. 모르시면은. 그래서 나는 초보자야 그리고 내가 이제 파트너를 가리켜야 돼 라고 하신 분들은 처음 진입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 아파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초보이신 분들이 손절을 자꾸 하고 청산을 당하면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없어요. EX를 할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시드 분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스폰서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5번으로 내가 시드를 분배를 이렇게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반은 떼놓고 시드의 반은 떼놓고 한 종목당 여기에 이렇게 분배해서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하면 본의 아니게 시드 분배가 되고 얘가 여기 밑에 지금 5, 6까지는 안 내려오고 4도 안 내려오고 얘만 데리고 가더라도
나는 안전한 거래를 한 거예요. 잃지 않는 거래가 가장 중요하고 잃지 않는 거래의 기본이 5번이에요. 기본 거래가 잃지 않는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몰빵, 여기다가 몰빵 이런 거래 하라고 5번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여기 바이 1, 2, 3 모여있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여기에다가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이렇게 걸어놔라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진입이 됐으면 1차 매도, 2차 매도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숏 진입 하시는 분들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승 추세로 바뀌어. 비트도 상승 추세로 바뀌어. 그러면 셀원은 너무 가까워. 그러면은 셀원에서 숏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셀원은 아주 적은 시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 3, 4 이렇게 시드 분배로 분할 매수로 숏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할 매도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종목을 선택하는 거겠죠. 저희가 그러면 바이원에 다다른 아이를 빨리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요거 주구장창 기다렸더니 오늘 하루도 거래를 못했고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리플만 하다 보니까 제가 바이원을 기다렸더니 저만 안 되라고 갔어요. 뭐 이렇게 슬픈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필터링에서 아주 좋은 케이스는 이제 트렌드가 상방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필터링에다가 상방 체크하시고 시세 위치가 이제 떨어져서 상방에서 아래쪽을 터치하는 모양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다 하락세였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예요. 필터링이 없죠. 그랬을 때 이렇게 시세 위치는 취소하고 제가 상방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띄워서 어제도 이렇게 떴던 것 같아요. 요 애들 이렇게 떴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꼬리 잡기에 중요한 게 어제 이제 스마트 차트 알람으로 요 종목이 왔고 이진영 아이오가 어저께 수익 인증을 했는데 저도 이 종목을 들어갔어요. 알람을 보고 스마트 차트 알람을 보고 들어갔고 이 종목을 들어갔던 좀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빔 쏜 데가 제일 중요해요. 요 부분은 좀 여러 종목들은 다 도달을 했어요. 여러 종목들은 여기를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이 종목이 도달을 안 했더라고요. 스마트 차트에서도 어제 숏이나 역배열이었던 것 같거든요. 스마트 차트 제가 이렇게 어제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역배열이 났고 이렇게 네, 이렇게 역배열이 났었고 이제 역배열이야 라고 이제 알람이 오고 숏이야 이렇게 알람이 왔어요. 그래서 얘를 들어가야겠는데 라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차트를 봤더니 얘만 얘 여기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저리까지 가려고는 하겠다. 그 언저리가 어디? 일단은 여기 요 꼬리 첫 번째 꼬리는 너무 또 긴 것 같아. 그죠?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꼬리 두 번째 꼬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이게 꼬리 잡기예요. 별거 아니고 이렇게 꼬리 잡기가 되는데 이렇게 그어 놨더니 얘가 여기 아직 도달은 안 했어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그널대로 저는 숏을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널대로 숏을 진입했고 감사하게 아침에 얘도 리플과 함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운이 이런 거는 좋은 거야. 그래도 운이 좋은 건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 빠져서 얘도 제가 여기 이쯤에서 지금 장대 음봉을 너무 띄웠죠. 저는 장대 음봉이 띄우면 초반으로 조금 얘를 이제 반대로 진입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이제 오전에 여기에서 롱 진입해서 얘는 고야 라인 근처까지만 튕겼다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쯤에서 익절하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SR 기능과 그 다음에 요런 꼬리를 같이 접목을 해서 얘가 지금 만약에 S2가 아니야. S2가 아니면 얘는 여기를 올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데 얘가 지금 현재 S2고 RSI S 그러면 언저리까지 만나러 가겠구나. 그게 어디 바이 1, 2,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걸어놓고 주무시면 잡히는 것도 있고 안 잡히는 것도 있고 근데 안 잡히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잃지 않았으니까. 근데 괜히 잡혀갖고 잃는 일 생기잖아요. 왜냐? 괜히 왜 잡혀? 내가 안전하게 안고 그냥 걸어놨으니까 괜히 잡혀 걔가.
그래서 그런 거래보다 이렇게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야 라인 근처에서 진입하는 방식들이 많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다 내가 습득해서 거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야 라인, 트렌드, SR기는 요 세 개를 켜시고 요렇게 켜시고 요렇게 만나는 부분, 이 트렌드 선과 바이 1, 2, 3가 만나는 여기가 가장 좀 큰 지지선이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종목은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여기에서 트렌드 상승 아니면 하락이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락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롱 추세로 바뀌었다던가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다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트렌드, 얘도 트렌드가 이제 하단이니까 이렇게 키울게요. 이렇게 키웠을 때 굉장히 얘는 여기가, 이 종목은 여기가 강한 이제 지지선이 되나 봐. 없어. 근데 이런 종목도 위험해요. 이 밑에 다 뚫렸다, 이제 없대. 그러면 얘는 여기가 뚫리면 그냥 안녕, 나 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하늘이 뚫린 애도 위험하지만 땅이 뚫린 아이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패스. 그냥 모든 종목을 저는 좀 이게 종목 스마트 차트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봤을 때 살짝 위험해, 버려. 그냥 안 하면 돼, 거래. 살짝 위험한데 초보자 때 안 위험해, 될 거야. 내가 얘한테 자꾸 체면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보다 들어갔는데 아니야, 버려. 조금이라도 위험도가 있어, 버려. 그냥 버려요. 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트렌드 SR 이렇게 켰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추세는 상방, 이렇게 상방으로 났죠. 지금 이 종목은 요렇게 여기에서 일단 1차 매수, 2차 매수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종목이고, 이미 다 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미 다 됐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도달했어요. 이렇게 트렌드 선을 띄우면 여기가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매도 타이밍이에요. 이제 매도 타이밍이고, 반대로는 숏 진입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시그널과 조합을 해서 비트코인이 S29, S 뭐 이렇게 되면 여기 아주 약간의 소액으로 숏 진입.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굉장히 멀죠. 그 다음 셀 3부터 6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캔들이 뭔가 누가 쐈어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거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근 이유는 지금 여기 여기 뭔가 빔을 쐈어 이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그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으시고, 내가 여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어쨌든 지금 전고점이 도달을 했고, 그 다음 고점이 이렇게 도달을 될 순서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 현재 얘는 쇼타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조정을 좀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얘가 지금 추세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단기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얘를 좀 숏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단타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얘가. 그죠? 그래서 얘가 현재는 여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을 쳤다. 그럼 1차, 2차 매수 숏으로 얘기를 들면, 그리고 정확하게는 저희가 원래 저희가 진입하는 방식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는 시그널대로 L2와 롱이 진행 중이에요. L2와 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 관점에서는 트렌드 SR을 켜놓고 1차 매수, 2차 매수 나는 그렇게 타려고 들어갔어. 이 종목을 딱 켰는데 1차 매수, 2차 매수 하려고 들었는데 이미 안녕 하고 갔어. 그런데 얘가 지금 L2에 지금 L 롱이에요. 그랬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야라에서 롱 진입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운용해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이제 막 시작했고 초보이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야 라고 하실 때는
그 라이트 버전에서 3번 기능 이렇게 켜시고 바이 원투랑 되게 멀어 그러면은 이런 빔손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내가 직접 줄을 그어놓고 분할 기본적으로 3-4번 이렇게 해서 분할로 들어가시면 가장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고 저는 이거를 거래를 했을 때 현물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물에서 마음껏 여기다가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수익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물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선물에서는 분할 매수 그다음에 레버리지 2-3만 사용을 하셔서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다닥 마무리할게요. 전달력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근데 오늘 특별히 공감이 되는 거는 계획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격이 꼭 묻어나요. 그러니까 매매 원칙을 다른 사람의 매매 원칙을 따다가 쓸 수가 없는 게 트레이딩은 내 성향과 성격이 반드시 반영이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제가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감정적으로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리플로 돈을 벌었어? 근데 난 왜 여지까지 나는 리플로 재미를 못 봐서? 난 그러면 이번 타이밍에 할래? 하고 들어갔다 꽉 물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후회하는 거야. 나 왜 차트를 많이 안 하고 내가 왜 거기에서 그렇게 감정을 실었지? 그리고 후회하지만 또 내 성향상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의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윤세연 아이유님한테 큰 박수 한번 드릴게요.